자, 이번에는 오늘 상담한 내용 중에서 좀 생각해 볼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관리는 무시하고 구분 소유자들, 이 구분 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 등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상가 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현재 저의 관리단 회장 임기, 즉 관리단 회장, 관리인이죠. 이 관리단 회장의 임기가 2년이 지나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총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총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관리단 회장님이 일부러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몇몇 구분 소유자들이 저에게 관리단 총회 개최를 요청하지도 않고서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단 회장을 뽑겠다면서 상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구분 소유자들은 구분 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총회 소집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집 통지가 적법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련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안에서는 상가이죠. 이 상가는 집합건물이고 이러한 집합건물인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즉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누구에게요? 관리인에게요. 관리인에게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 즉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수가 뭐예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 정수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구분 소유자 5분의 1, 20%죠. 20%가 있으면 이 20%는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청구가 있은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정해서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자, 잘 보세요. 즉 일단은 청구가 있은 후 일주일 내에 이러한 소집 통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개최일은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자, 다음 보세요.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즉 여기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죠. 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입니다. 이 중에 한 명 청구하면 안 돼요. 각하돼요. 5분의 1 이상이 그대로 법원에 이러한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러한 집회를 허가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했는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 절차를 안 밟아요. 그럴 경우에 그 청구한 5분의 1 이상이 법원에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려줘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그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집회 의장이나 집회 주관자가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인도 여기에 참석자만 될 뿐이에요. 자기가 이때 비로소 집회 의장이 된다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항, 2항, 3항은요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사항 보시면 사항이 바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에는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들이었고, 이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거기다 지폐를 소집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지폐를 소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 또는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이런 건물들은 관리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지폐를 여는 것이고, 이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지폐를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수집하는 것이지 무슨 비대위 또는 어떤 개인 이런 몇 명이 지폐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같이 지폐를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수는 관리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게, 즉 줄일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합건물법 33조 규정을 보셨는데요. 사안에서는 뭐였냐면 관리인이 임기가 종료됐어요. 관리인의 임기는 2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인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은 방금 보신 집합건물법 33조에 따라 가지고 집회를 열 수 있는 관리인, 즉 33조 1항, 2항, 3항에 따른 관리인인지, 아니면 이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은 더 이상 이 건물의 관리인이 아니어서 이 경우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됐으면 이 사람은 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 33조 1항, 2항, 3항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들이 이러한 임기 종료된 관리인에게 집회를 열어주세요, 새로운 관리인 뽑겠습니다, 집회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청구를 하고, 그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이러한 청구에 불응했을 때 그 경우에는 법원에 집회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더 이상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항과 같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굳이 그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 집회를 열어주세요, 총회를 열어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일까요?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은 여기에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없는 경우에 해당될까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판결이에요. 제가 승소했던 승소 사례에 해당되는 판결인데요. 이 물어보신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동일했어요. 즉,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고 위 임기 만료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관리인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관리인의 직무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관리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경우, 이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어요. 주로 이제 관리인이 거기에 구분 소유자들과 오랫동안 다툼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인에게 관리인 해임 사유가 있다든가 등등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를 집합건물법 제33조 4항에서 정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례는 명백하게 이런 경우, 즉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를 집합건물법 제33조 4항에서 정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은 위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집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당의 구분 소유자들이 집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3항, 즉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게 했지만 여기에 반하는 판결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개 판결들을 받았지만 대부분 이와 동일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예외적으로 또 다른 판결, 즉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있는데도 구분 수요자들이 독자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총에 열은 것, 이게 유효하다고 한 판결도 받았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허용해 줍니다. 자, 정리하자면 관리인의 임기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여서 곧바로 당해 집합 건물이 관리인이 없는 건물로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인에게 민법상 긴급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계속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대행자 이런 표현을 쓴 판례도 있어요. 관리인 직무대행자에 해당된다.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본 판례도 있고요. 이 근거 규정이 뭐냐? 민법 제691조예요. 즉 이게 위임 관련된 규정인데요. 위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 여기서는 관리인이죠. 수임인이나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리고 그 위임인의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긴급 사무 처리권입니다. 임기 만료된 관리인에게는 이런 긴급 사무 처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기가 종료된 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관리인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구분 수요자들이 모여서 매달 집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여기 보니까 성남지방법원에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임기 종료된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수요자들끼리 집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제가 받은 판결입니다. 규약에 별도로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됐으면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